네,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듯한 숨 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나쁘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강하지도 않았던 뉴욕이었던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 섹터로 이제 매개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점에서 누가 더 비싸게 사줄 간 큰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더 치고 올라가겠지만 저처럼 그 새가슴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 11월은 숨고르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폭발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M7주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M7 지역들이 결국에 돌아가면서 순환매 신고가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형태고 M7에서 신고가를 쉬어봤을 때는 중소형 섹터로의 매기가 이전되면서 어떤 모멘텀이 부여됐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는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 이 부분은 뭐 반영돼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CPI가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이제 12월 금리나 25bp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다우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나스닥도 약보합 마감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집권, 강경파들이 집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구인 구직 건수가 최고 호황을 달했을 때 지금 반토막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해고, 실직 이 부분이 결국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결국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부진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 상승폭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놓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미국 시장은 역시 인공지능이죠. 아마존 신고가를 기도해보자라고 했는데 신고가는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미국 경제의 효율부장으로 일단 장관으로 선임됐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테슬라 관련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메인이 자율주행과 우주였고 그 하위가 휴머노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 ESS 이쪽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엔 ESS는 지금 처져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 들어서 북강받고 있죠. 그리고 통신주들이 움직였고 전기 수소차들이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가 급락이 나왔고 반도체 역시도 하락이 나왔고 철강 급락 나왔고 방산기계라든가 의료기 섹터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리비안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비안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쇼피파이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또 연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이제 그 신고가를 가지고 있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이온큐가 급등한 그런 국면이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또 양자암호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미디어의 워너 브라더스라든가 인텔, 아마존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유에스스틸, 마이크론, 클라, 마벨테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ARM, 반도체가 낙폭이 크게 나왔죠. ETF 시장에서 보면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어제도 대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대마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섹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역시 마찬가지죠. 반도체, 신재생, 헬스케어 쪽들이 약세 마감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점검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살펴볼게요. 어제 아시아 돌아본다 하면 국내 증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장중에 하락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의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 증시를 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신호가 사인이 안 맞았나 봐요. 미국의 M7 기업들 한번 그 네. 코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M7은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면 아마존이 신고가 경신한다면 그럼 뭐죠? 항상 AI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AI 섹터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가 급등 후에 조정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조정받는 폼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 또 320달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머스크의 특임 장관 이런 부분 이슈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엔비디아 역시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143달러를 지켜주면 결국에 다시 반도체 쪽 맥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들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제일 큰 부분이 여기서 보면 아이온큐예요. 아이온큐 최근 들어서 이제 양자암호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온큐 역시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면 국내 양자 섹터도 오늘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리비안을 보면 마찬가지죠. 낙폭이 컸다가 이제 투자권으로 해서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전기 수소차 섹터라든가 양자암호, 인공지능, 로봇 섹터들이 같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내년 3월까지 양해 발표할 때까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1937조 원 부양책에다가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천과 상해 강보합 수준을 마감했고 상생만 약보합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박스권 1차 박스권 상단 돌파 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 지지력을 테스트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강경파 집권으로 인해서 관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충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중국은 경기 부양 부럽습니다. 1937조 부양하는데 자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뭐 경기 부양이나 증시 부양책 내놓을지 이게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네. 자,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반대 매매까지 속출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락하면 4만 원대로 빠질 것 같은데요. 우리 단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단이죠. 5만 2천 원 가격도 하회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지금 구간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는 한 번쯤은 사보고 싶은 가격인데 네. 제일 우려해 붙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열흘 전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담 쓴 부분,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천하의 삼성전자가 주식담보대출이 쏟아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게 삼성전자 반대 매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제 기타 법인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가까이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제 지수가 급락해서 오늘 장 전까지 마진콜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국내 증권사들. 그러면 여기 마진콜에 대해서 담보 비율을 충족시켰다면 결국엔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담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오늘 동시호가부터 개파락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심 보는 부분들은 코스피는 2,492 이탈했을 때 우리는 2,380에서 2,400 수준이면 매수해보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락했을 때 660에서 680 부분이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담보 비율 충족시키지 못해서 동시가에서
코스피 지수가 2,400 전후에서 시작한다. 코스닥이 680선 전후, 690선 전후를 시작한다면 저는 여기서 매도 관점보다는 오늘 단기 트레이닝 매수 쪽으로 보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굉장히 불안감이 높고 있지만 어제 상황에서의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본다면 1시까지 순매도 급증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1,800억 가까이 순매도했다가 3시 20분에는 86억 순매도를 보냈다가 마감에는 2,600억 정도 순매수 전환했어요. 그러면은 어제 장 마감 무렵부터 외국인 선물 4,40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는 거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설사 갭 하락해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어느 정도 꼬리 달리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갭 하락해서 출발할 때 우리는 툼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1937조 경기 부양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오늘 증시 부양 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발표할지 수능만 발표하지 말고 증시 부양책도 같이 발표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반등을 꾀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바람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부디 뭔가 증시를 안정시킬 만한 그런 정부의 대응책이 좀 나오기를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수급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만 지금 계속 좀 사고 있죠. 아니요, 지금 개인만 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에서 6,500억 개인들 매수했지만 네.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좀 의외인 부분이 코스피는 개인이 삼성전자만 사도 지금 이번 달에 1조 5천억이 삼성전자 대부분일 거예요.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비율 부족으로 매도 전환했어요. 누적으로 3,500억. 근데 코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11월 누적으로 외국인들 1,700억 순매수고 기관들 역시도 2,400억 순매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즉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어서 받아내서 한번 관전을 꾀하는 포지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예요. 결국엔 외국인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부분이 결국에 어제 상황에서 열흘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반대 매매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어제 시점에서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저는 52,000원이면 한번 사보자 했는데 51,000원도 깨졌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어제 삼성전자는 매수 전환했다라는 것 음흉한 놈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9시 20분까지 약 1,90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가 3시 되면서 1,577억으로 순매도 전환해요. 그러니까 담보 비율 되면 부족해서 매도 나오니까 저희 지수는 더 빠졌고 3시 20분 되니까 68억 순매도로 급감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마감으로 2,825억 순매수 전환 이런 부분 봤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한번 믿고서는 툼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한번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게 이제 집나 같은 마켓머니 펀드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객예탁금도 청약자금 들어온 거 굉장히 좋은데 수익증권으로 해서 지금 8,200억이 나간 그런 상황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수익증권 나간 게 약 2조 7천억 규모가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국내 증시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버리고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의 안전판 형성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길 바라고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 하락 압력이 결국에는 주식 세금 부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 아니면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발표돼야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개인 많이 사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수급의 변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코스피 대비해서 또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또 원인이 있는 건지는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주들이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G스타 요 개최가 내 게임이거든요. 게임 역시도 연말 연초가 수혜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낙폭이 컸거든요.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AI가 그리는 제조업 미래 현장 방문, 정부 정책에서 요구에 있다면 결국에 이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디지털 툰이나 결국엔 로봇 관련 섹터예요. 그래서 오늘 로봇 섹터가 1순위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약했지만 오늘 질병청 감염병 포럼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섹터들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로봇 섹터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자. 1순위로 지켜보자. 그리고 AI와 양자 암호 이게 2순위로 봤으면 좋겠고 전기차와 원전 이 섹터를 3순위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와 함께 관심 섹터 AI 로봇, 원전, 양자암호, 제약바이오 섹터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 이슈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 12일과 13일장 공략했었던 하이젠 R&M 그리고 SY 스틸텍 먼저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하이젠 R&M은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게 맥을 같이 해서 시장에 부각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스크가 당선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주 발사체 핵심 부품을 국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이 트럼프를 경호한다. 어제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머스크가 장관에 임명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개의 이슈가 모두 하이젠 R&M의 긍정적으로 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목표가격은 12,000원, 12,000원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제 고점 수준인 1,8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으면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잡고 1,8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1,800원을 지지한다면 12,000원 여기를 봤으면 좋겠고요. SI 스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단기적으로 봤던 부분이 바이든과 트럼프 백악관 회동 요 이슈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간은 오늘까지 이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지금 국무장관이 북한의 그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재건 섹터가 시간에서 약세를 보였거든요. SY 스택백 같은 경우는 5,500원을 지지하면 여전히 7,000원 목표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선택하신 종목은 과연 뭘지 딱 보니까 조선. 예, 조선이 뭐 어제 같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포제가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일 큰 건 전력 설비 쪽하고 로봇 쪽하고 조선 쪽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갔는데 어제 많이 때마침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섹터들은 앞으로 트럼프 집권 후에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원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그다음에 후판 가격 인상이 아직 달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면 결국 조선 업종들의 실적 호전은 명약 관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에서 조선을 얘기했을 때 실적 호전은 따는 당상이다 이런 말씀 드린 상황인데 그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성광밴드를 집중하자고 했어요. 물론 한화오션이 1순위였지만 지금 산업은행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지금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매물 부담 받을 수 있어요. 매물 부담이 없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성광밴드는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잘 봤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우리 매수하자.
1,900원부터 동시호가까지 매수하고 손절폭은 좀 크게 갈게요. 10,000원 이탈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종목 가운데 탑픽은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 선택하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칩스법 폐지로 최근 들어서 낙폭이 제일 컸던 게 전력 설비였죠. 네. 이틀 동안 한 16%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기관망 전력망 확충이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명전기라든가 재룡산업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어제 낙폭이 컸던 전력 설비 섹터들 오늘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 봐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세명전기와 재룡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자 핫이슈 종목은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